정상보다 많아진 뱃살과 함께 고혈압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별로 이렇게 증상이 없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병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4명 중에 1명 정도가 갖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전조 증상은 없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부르는 질환, 대사증후군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서지연 씨. 1년 전에 건강검진 했었는데 최고 혈압이 158이라서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도 있고 이제 엄마랑 가족력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부 둘레가 85cm 이상이라 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고혈압과 고지혈증뿐 아니라 정상을 벗어난 허리 둘레를 비롯해 혈당, 중성지방 수치 이상이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질환들을 모아놓고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자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 혈당장애, 고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중 3가지를 동시에 지닌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 약을 먹으며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연 씨.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혈압이 꽤 높으시고 물론 지금은 약으로 이제 조절이 잘 되고 있기는 한데 관리만 잘 하시면 혈압약도 점점 줄이고 나중에는 끊으실 수도 있어요. 잘 된다고 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대사증후군 관련 합병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온몸이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악화됐을 때에는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은 이제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몸 전체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 그녀는 그 원인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꼽았습니다. 고기랑 탄수화물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많이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 10kg 정도 찐 것 같아요.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비만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지연 씨의 체질량 지수는 정상을 벗어난 비만인 상황. 원인으로서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습관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인 비만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지방세포와 콜레스테롤은 몸의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에도 교란이 올 수 있어서 길게는 이제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만은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만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통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로 건강하게 체중 유지를 하고 있다는 유다은 씨. 이게 제가 예전에 입던 바지인데요. 6개월 전만 해도 수선을 해서 입어야 했던 바지. 살을 빼고 나니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남습니다. 5월 말에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가 75kg였는데요. 12월 달에 운동 끝낼 때 49kg까지 뺐었거든요.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고도 비만이었던 그녀는 현재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중이라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한 59, 60 이렇게 유지를 좀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술 먹고 야식 먹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살이 그때 급격하게 좀 6, 7kg가 한 번에 딱 쪘죠. 거의 아침 시작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계속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죠. 비만으로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맨몸 운동. 무릎이 닿지 않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살이 쪘을 때 움직이는 것 자체도 좀 몸이 무거우니까 좀 힘들었고 원래 생리통이 항상 심했어요. 생리 주기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원래 나는 생리통이 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살을 빼고 나니까 주기도 딱 28일씩 딱딱 맞고 생리통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체중을 줄이고 체력을 단련한 지금은 무릎 걱정 없이 걷고 뛰는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볍게 뛰는 거 20분 채우고 운동 시작하거든요. 몸에 열이 오르면 근력 운동을 할 차례인데요. 엎드린 채 양쪽 무릎을 구부리는 이 동작.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게 돕는 근력 운동입니다. 전신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육 발달을 도와주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보통 20개 정도를 한 번에 진행을 합니다. 맨손 운동부터 운동기구를 활용한 고강도 근력 운동까지 섭렵했다는데 근육을 만드는 근력 운동이 체중 감량에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방을 태우려면 흔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인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력 부족으로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때도 있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든 다은 씨. 운동 이후 수분을 보충합니다. 시서스 가루예요. 시서스는 인도의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 나올 만큼 오래된 약용식물인데요. 시서스와 다이어트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비만의 원인 중 하나로 호르몬 불균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만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과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을 사용하게 하는 세로토닌,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서스는 이 호르몬들을 조절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시서스를 8주간 섭취하자 체중 감량과 허리둘레 감소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체중 감량을 돕는 성분,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인데요. 시서스에 있는 퀄세틴이나 이소람nep틴은 혈당 강화에 도움을 주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이 지방 흡수를 돕는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하고 지방 배출을 도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서스에 들어있는 이소람네틴은 레드와인의 1850배, 퀘르세틴은 양파의 60배가 들어있어 체중 감량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끼는 직접 만든 저칼로리 음식으로 먹고 있다는 다은 씨. 고단백 식품인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기름은 최소한 적게 사용한다는데요. 한번 닦아내면서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아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이 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은 씨가 다이어트식으로 자주 먹는다고 하네요. 토마토는 지방과 당분 함량이 적고 100g당 19kcal인 저칼로리 식품에 해당되고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게, 포만감은 크게. 완성된 토마토 달걀볶음은 그릇 대신 도시락에 담아주는데요. 단호박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먹어도 도시락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정량을 맞춰 먹으려면 도시락이 제일 편한 것 같아서 도시락 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양만 먹기 위해 시작한 도시락 다이어트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도시락에 담긴 음식만 먹으면서 식이 조절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는데요. 작은 거라도 기준을 정하셔서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시면 건강한 몸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중 감량의 가장 큰 비법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